안녕하세요. 경목유결 안내자 홍채연입니다. 저번 시간 경목유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들으시면서 공부하실 마음이 조금 생기셨나요? 마음속에서 그래, 공부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이 드시진 않으셨나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 마음을 꼭 움켜 잡고서 이번 수업 뜻을 세우는 공부, 입지장에 대해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입지의 립은 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는 뜻을 의미합니다. 의지를 의미해요. 의지란 무엇인가요? 목표를 세우고 이루려고 마음을 먹는 겁니다. 뜻 지자는 이처럼 마음이 방향을 정해놓고 그곳으로 향해 가는 것을 의미해요. 중요한 것은 어디로 방향을 정하냐, 즉 어디로 목표를 정하냐입니다. 율곡이인은 학자들이 성인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했어요. 성인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성인이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요? 누굴 의미하는 걸까요? 동양의 성인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또 서양의 성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나요? 각 학문에 따라 주장하는 성인의 모습이 다 달라요. 율곡이인을 비롯한 성리학자들은 성인을 태어나면서부터 도를 편안히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대표적으로 요, 순, 주공, 공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에 대해서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나라 순 임금의 아버지는 고집스럽고 사나웠고 어머니는 간사하고 악독했으며 이복 동생인 상은 오만하였다. 순 임금은 효도를 행함으로써 그들을 잘 화합시킬 수 있었고 점점 나아가 나쁜 데 이르지 않게 하였다. 공자 선생께서는 4가지 마음이 없으셨다. 사사로운 뜻이 없으셨고 반드시 기약하는 것이 없으셨고 고집스러움이 없으셨고 이기적인 면모가 없으셨다. 여기에서 잠깐 기약하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기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기필이라는 말은 반드시 어떠한 일을 해내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기필코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강한 의지의 표출로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한데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며 섣불리 단정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공자 선생님께서 기필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쉽게 단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주공이 성왕을 보좌하였다. 어렸을 때 그를 익숙하게 하여 반드시 바른 일을 보고 반드시 바른 말을 들으며 좌우전후에 모두 바른 사람들만 있도록 하였다. 그러자 습관이 지혜와 함께 길러졌고 교화가 마음에서 이루어졌다. 율곡이 선생님에 따르면 성인이 저와 같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기질에 있어요. 성인과 성인이 아닌 사람의 본성은 같습니다. 본성이 선한 것은 누구나 똑같아요. 일단 본성, 성이란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마음입니다. 성이 선하다, 성선설입니다. 성선설과 성악설을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성선설은 본성이 선하다는 것이고 성악설은 반대로 본성이 악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 본성론을 대치해 두고 보면 선이라는 단어가 마치 악과 대비되는 상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선이란 절대적인 선입니다. 상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선,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인 선이란 윤리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해서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판단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선이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만물이 탄생하는데 근원적인 하나의 원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근원적인 하나의 원리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선의 차이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은, 즉 성선설은 절대적인 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가능성입니다. 성인이 아닌 사람도 성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조교가 물었다. 사람들은 모두 요순이 될 수 있다고 하니 그렇습니까? 맹자께서 답하셨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과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본성은 같습니다. 모두 선해요. 그러나 기질은 다릅니다. 여기에서 기질이란 본성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외모부터 시작해서 성격도 기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인은 타고난 기질이 맑고 순수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도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아닌 사람은 기질이 흐리고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성인과 다른 거예요. 흐리고 순수하지 않은 기질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선한 본성을 가리게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공부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점점 더 성인과 멀어지며 선한 사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노력하여 기질을 맑고 순수하게 만든다면 성인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곡이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본래 선에서 옛사람, 지금 사람의 차이, 혹은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없다. 그런데 왜 성인은 혼자 성인이 되고 나는 혼자 성인이 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뜻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돈독하게 실천하지 못한 데 있을 뿐이다. 아녀는 말했다. 순임금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순임금이 한 일들을 한 사람은 또한 순임금과 같아질 수 있다. 나도 역시 마땅히 안연히 순임금을 바라던 것으로 법을 삼는다. 성인이 아닌 저 같은 사람과 성인의 차이는 기질에 있다고 했습니다. 기질에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타고난 외모, 힘, 그리고 키가 있습니다. 주로 외면에 대한 것이에요. 물론 이 중 일부는 현대의 좋은 기술로 변화시킬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온전히 나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전문가가 바꿔줘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심지가 있습니다. 마음속 의지인데요. 우리는 평소에 심지가 강한 사람, 저 사람 심지가 강해 라는 문장을 사용합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율곡 이희 선생님은 이렇게 마음속에 품은 의지는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 의지를 전환함으로써 어리석음은 지혜롭게, 조금 부족한 사람은 현명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마음의 의지가 굳건해서 타고난 기질에 구애받지 않은 것입니다. 설령 태어날 때의 기질이 흐리고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의지를 굳게 세워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거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 뭘 먼저 바꿔야 한다? 바로 심지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뜻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율곡이 선생님은 한 가지를 더 걱정하셨어요. 말로만 뜻을 세우는 사람에 대한 걱정입니다. 뜻을 세웠다고 말은 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성인들이 했던 행동들을 하지는 않는 거죠.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그냥 놓고 보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율곡이 선생님은 이런 사람들을 정성이 부족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뜻을 세웠다고 했는데 실천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명목상 뜻은 세웠으나 실제로 학문에 대한 정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성을 다해 뜻을 세웠다면 공부에 착수해서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것,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다짐해야 합니다. 후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목표를 세우든 어떤 의지를 갖던 간에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율곡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세우는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오래된 습관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혁구습장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오늘 밤은 자신만의 의지, 나아가 성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